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비교 방식 그리고 수입 방식,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남았고 세 개 끝나면 초초요약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40강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겠지만 끝까지 완주해 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끈기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합격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재는 154쪽이고요. 비교 방식인데 비교 방식은 일단은 무조건 계산 문제예요. 무조건 계산 문제로 생각을 하시고 계산 문제 풀 때 계산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시면서 문제 유형을 좀 익히시는 거. 그러니까 문제마다 여기서는 이걸 좀 유념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변화된 유형 문제마다의 특징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론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대료 구하는 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또 가액 구하는 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사정보정, 두 번째는 시점 수정, 세 번째는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결국 가액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임대사례와 비교하고요. 똑같습니다.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해서 결국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은 차이점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거래사례랑 비교하는데 얘는 임대사례랑 비교한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액 구하는 건데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다.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일단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기준. 그래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서 결국 가액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가액 구하는 거죠. 제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둘 다 비교 방식에 속합니다. 하지만 딱 콕 집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시산가액의 조정에서는 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을 완전 다른 방법으로 본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4월 5일 날 있었던 감정평가사 시험 부동산을 원론에서 출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속하는 건 맞지만 이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본다. 공시지가는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고 거래사례와 임대사례는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도 없는 말이고 거래사례 기준법, 임대사례 기준법도 없는 말입니다. 입에 붙이셔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하지만 공시지가는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첫 번째 글자를 따셔도 됩니다. BCG 개그 이렇게 암기합니다. BCG 개그 너무 많이 했어요. BCG 개그 하는 것은 비교 편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보정을 거쳐서 결국 가액 구하는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요 표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정 보정이 없다는 거.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했었어요.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했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을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미 정상적인 땅이라서 사정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보정을 쳐서 가액 구하는 거고 암기할 때 첫 번째부터 BCG 개그 암기해 버리시면 됩니다. 100% 계산 문제를 대비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대상 부동산 관련되는 게 위로 가요. 사례 부동산 관련되는 게 아래로 가고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이제 면적 비교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 비교 해야 될 때 사례 면적이 1000이다 대상 면적이 900이다 그러면 1000분의 900이니까 얘는 0.9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례 면적이 100이다 대상 면적이 120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1.2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간혹 못된 문제에서는요 사례 면적이 120이고 대상 면적이 1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0.9나 1.1을 못하겠죠. 그럴 때는 위에 걸 곱해주고 밑에 걸 나눠주시면 됩니다. 면적 비교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사례가 아래로 가고 사례가 아래로 가고 대상이 위로 간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사례 면적을 밑에 받고 대상 면적을 위에 받는데 1000분의 900이나 100분의 110처럼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은 뭐 0.9나 1.1 하시면 되지만 굳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는 약분 통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에 건 곱해주고 밑에 건 나눠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곱하기 110 나누기 12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 거의 99%예요. 99%는
대상이 어떻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이 어떻다 이렇게. 위에 걸 조정해야 되는데 대상이 10% 열세하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상이 10% 우세하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세할 때는 이제 10% 열세니까 100분의 90을 때려주면 되고요. 10% 우세할 때는 100분의 110을 때려주면 됩니다. 첫 번째 10% 열세는 0.9를 때리면 되고요. 10% 우세는 1.1을 때리면 됩니다. 5% 가볼까요? 5% 열세 바로 들어가자. 0.95 때려주면 되고요. 5% 우세는 1.05 때려주면 됩니다. 간혹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열세 우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증액한다, 감액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5% 증액한다 그러면 1.05, 5% 감액한다 0.95. 근데 조금 오버해서 50% 증액한다 그러면 100분의 150이니까 1.5, 50% 감액한다 0.5 이런 식으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또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어차피 계산 문제 푸는 거니까. 대상이 어떻다라고 보시면 나올 거고, 열세는 0. 얼마 출발, 우세는 1. 얼마 출발. 두 개만 연습해 볼까요? 6% 가보죠. 6%. 대상이 6% 우세입니다. 그러면 1.06. 대상이 6% 열세입니다. 그러면 0.94. 100분의 94를 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0.94. 20% 가볼까요? 대상이 20% 우세 1.2. 100분의 120이니까. 대상이 20% 열세 0.8. 100분의 80이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표현 뭐 참고만 하세요. 시점 수정할 때는 요걸 한다. 1 플러스 R의 n승. 근데 n승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년 전 거나 1년 전 걸 시험에 전혀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간만 신경 쓰지 마시고 R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률이 5%다 그랬을 때는 1.05 때려주면 되고요. 변동률이 4%다 그러면 1.04 때려주면 됩니다. 앞에 1 플러스가 있으니까. 근데 방금 제가 1.04, 1.05 했던 것들은 4%, 5% 상승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4%씩 5%씩 하락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마이너스 4%를 때려줘야 되고 마이너스 5%를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0.96, 0.95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5% 상승은 아까 우세 고가와 마찬가지로 1. 얼마로 계산해 주신다면 4%, 5% 하락 표현할 때는 1 플러스 R의 n승인데 n은 신경 쓰지 마시고 0.96, 0.9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 2번은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앞에서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 이걸 모두 포함한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인근, 요거 유사, 요거 이제 동일 수거권이 됩니다. 근데 사례 부동산은 어디서만 가져오시면 되냐면 동일 수거권 안에서만 가져오면 돼요. 그럼 사례 부동산이 여기 있어도 되고요. 인근 지역에. 사례 부동산이 유사 지역에 있어도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사례 부동산을 유사 지역에서 가져왔을 때는 지역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상은 인근에 있고 사례는 유사 지역에 있으니까 그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 개별 요인 비교를 해요. 근데 사례 부동산도 인근에 있다. 사례 부동산 인근에. 그럼 같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대상도 인근, 사례도 인근. 그때는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합니다. 개별 요인 비교만 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은 무조건 인근에 있거든요. 사례 부동산이 유사 지역에 있을 땐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 비교를 하고 개별 비교도 하지만 사례도 인근에 있으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비교는 안 하고 개별 비교만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저랑 지금부터 계산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시험에서 이렇게 비준 가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격 구하라. 이런 문제는 면적 비교를 합니다. 면적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되고, 혹시 시험에서 제곱미터당 원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도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제곱미터당 단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면적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용은 딱 두 개인데 그냥 비중가액 구하세요 하는 것은 면적 비교를 하고요. 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는 면적 비교를 하지 않는다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 사례는 어디로 가고 아래로 가고 대상은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기억하시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 돈이 중요하지 하시는 겁니다. 돈부터 찾으세요. 돈은 8억입니다. 8억 곱하기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사례 면적이 200분의 대상 면적이 150인데 이런 것들은 약분하지 마시고 곱하기 150 나누기 200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것만 하고 곱하고 밑에 것만 해준다 나눠준다. 사정보정치 0.9가 있으면 0.9를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0.9를 곱하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변동률
중요합니다. 자, 주거지역 변동률은 5% 상승이고요. 상업지역 변동률은 4% 상승.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뭐를 보시냐면 용도지역을 보는 겁니다. 대상으로 올라가서. 대상의 용도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요하죠. 그러면 상업지역 변동률 4%는 개나 줘버려 하시는 거고, 주거지역 변동률 5% 상승이니까 1.05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5% 하락이었다면 0.9를 때려줘야 됩니다. 주어는 생략되어 있네요. 대상 부동산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5% 열세면 원래는 100분의 95를 때려주는 건데,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바로 0.95를 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8억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0.9 주거지역 변동률 곱하기 1.05 곱하기 0.95는을 때려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비준가액 구하는 문제는 또는 토지가액 구하라 하는 문제들은 면적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뭐 앞에 있는 게 면적이라고요?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이라고요. 뭐 앞에?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사례 면적이 밑으로 가고 대상 면적이 위로 가니까 200분의 150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곱하기 150 나누기 200 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사정 보정 시 0.9는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 되고, 변동률이 두 개 있지만 대상 부동산이 일반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변동률만 적용해 줍니다. 상업지역 변동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열세짜리 0.95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에 5억 3,865만 원이 뜨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밑에 해설 잘 돼 있으니까 대신 저랑 요거 한번 싹 지우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문제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면적 제곱미터 앞에 동그라미 하고 시작합니다. 자, 멋이 중요한디? 돈이 중요하지. 그래서 8억 곱하기 150 위에 건 곱하고 나누기 얼마? 200 곱하기 사정보정 시 0.9 곱하기 변동률 두 개 있지만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1.05 5% 상승만 적용하지 4% 상승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열세는 0.95는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입력해야 될 값은 8억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총 한 4문제 정도로 풀 건데 문제마다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제곱미터당 원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제곱미터당 원을 구하라는 문제는 면적 비교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면적 비교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멋이 중요한디? 그러면 돈이 중요한데 돈이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도지역을 봅니다. 중요합니다. 용도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사례 기호 2번은 무시합니다. 그냥. 그래서 돈을 얼마 가져오냐면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100만 원 곱하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변동률은 무시합니다. 무시. 공업지역 변동률 4% 상승 1.04를 적용합니다. 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기호 1, 2에 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기호 1, 2에 비해 각각 10% 우세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호 1, 2 둘 다 비교했을 때 10% 우세니까 100분의 110 1.1을 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대상 토지가 50% 증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5를 때려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04 곱하기 1.1 곱하기 1.5는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에 171만 6천 원이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싹 지우고, 용도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기호 1번 가져오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 변동률 1.04 적용하는 겁니다. 기호 1, 2에 비해서니까 10% 우세짜리는 1.1 50% 증액은 1.5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71만 6천 원을 푸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이다라고 바꾸는 순간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때는 기호 2번을 가져와야 됩니다. 기호 2번. 그래서 상업지역 200만 원 곱하기로 출발을 하고요. 이때는 공업지역 변동률 4%는 상승은 무시하고 1.05 상업지역 변동률을 적용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0% 우세니까 1.1, 50% 증액이니까 1.5는 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고 바꾸는 순간 기호가 바뀝니다. 200 곱하기 변동률이 바뀝니다. 1.05. 나머지는 1.1과 1.5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선정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면적당 시상가액을 구하라. 단위 면적당 가액은 제곱미터당 원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면적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앞에 문제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갑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 변동률 가져옵니다. 상업지역 사례 가져옵니다. 기호 2번입니다. 800 곱하기 주거지역은 됐고 상업지역 변동률 5%를 적용해 줍니다. 1.05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기호 1, 2에 비해가 아니야. 기호 1에 비해 10% 우세하고요. 기호 2에 비해 3% 열세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기호 1에 비해 10% 우세한 건 무시. 우리는 기호 2만 가져오니까 기호 2와의 비교인 3% 열세만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0.97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0% 증액은 똑같이 1.5를 때려주시고 는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입력해야 될 값을 알려드리면 8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 처리 한번 해보시고 혹시 제가 이걸 일반 상업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순간 답이 180도 달라지겠죠. 일단 기호 1번을 가져와야 됩니다. 600 곱하기 주거지역 변동률을 가져와야 됩니다. 1.03 곱하기 기호 1을 가져왔으니까 기호 1과의 비교만 합니다. 10% 5세짜리 1.1 3% 열세는 하지 않습니다. 50% 증액은 1.5는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문제와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아까 기호 1, 2에 비해였으니까 기호 1을 택하든 기호 2를 택하든 10% 우세는 다 해줍니다. 즉 1.1과의 비교는 기호 1을 택하든 기호 2를 택하든 다 해줍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걸 좀 응용한 문제예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는 기호 1에 비해 10% 우세 그리고 기호 2에 비해 3% 열세이기 때문에 기호 1을 가져왔을 때는 첫 번째 비교만 하시면 되고요. 기호 2를 가져왔을 때는 두 번째 비교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런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최근에는 안 나왔었는데 한 그래도 6년 전, 7년 전 정도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개별료인 비교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를 찾아보세요. 전부 다 대상 부동산입니다. 대상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니까 위에 걸 조정하면 됩니다. 5% 5세짜리는 1.05 3% 열세짜리는 0.97 2% 열세짜리는 0.98 그 다음에 4% 우세짜리는 1.04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입력해야 될 값은 1.05 곱하기 0.97 곱하기 0.98 곱하기 1.04 때리면 계산기에 1.038052가 되어 있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번홀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째 자리는 0이기 때문에 번홀림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1.038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정확하고 빨리 푸는 방법은 우세라고 나오는 내용들은요 1점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열세라고 해당되는 내용들은요 0점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푸는 속도가 더 빨라요. 오히려 5%, 3%, 2%, 4%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세는 1점 하고 출발, 열세는 0점 하고 출발한다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풀어드렸던 네 문제 한 번만 더 싹 지우고 한번 문제 푸는 방법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면적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억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0.9 곱하기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1.05 곱하기 0.95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한 번 더 8억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 때리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어는 요 8억이랑 150제곱미터랑 200제곱미터랑 0.9랑
5% 상승이랑 5% 열세, 요게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번 문제는 싹 지워버리고 요 문제 국한해서 풀면 제곱미터당 단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은 필요 없고 일반 공업지역 사례 기호 1을 가져옵니다. 100만 원 곱하기 공업지역이니까 1.04 곱하기 기호 1, 2에 비해니까 10% 우세 1.1 곱하기 50% 증액이니까 1.5는 때려주면 됩니다. 100만 원 곱하기 1.04 곱하기 1.1 곱하기 1.5는 때려주면 되고, 다음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싹 지우고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 기호 2번을 가져옵니다. 800 곱하기 상업지역 변동률 1.05 곱하기 기호 1과는 비교하지 않고 기호 2와만 0.97 곱하기 1.5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 사례 기호 2를 가져옵니다. 800 곱하기 상업지역이니까 1.05 곱하기 3% 열세짜리 기호 2와의 비교만 합니다. 0.97 곱하기 1.5는 때려주면 되고, 4번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세는 1점 하고 생각, 열세는 0점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5 곱하기 0.97 곱하기 0.98 곱하기 1.04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풀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 방식은 마무리 짓고 이제 테마 2개가 남았습니다. 39번의 수익 방식인데, 수익 방식도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수익 방식 클리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39번 테마 이제 다 끝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수익 방식에서 찾아뵙도록 해요. 수익 방식에서 만나요. 안녕.